크리스토퍼 브라운 월스트리트의 숨은 거장. 당신은 워런 버핏을 알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브라운이라는 이름은 어떤가요? 오늘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꾸준하게 부를 쌓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와 원칙,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진짜 투자의 이야기입니다. 1장 유산의 시작. 1946년 뉴욕 맨해튼의 한 오래된 사무실 건물. 그곳에는 특별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트위디 브라운. 1920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원래 주식 중개업을 하던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한 고객이었습니다. 그 고객의 이름은 벤저민 그레이엄. 네, 바로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사람입니다. 그레이엄은 트위디 브라운을 통해 주식을 거래했고 이 인연은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트위디 브라운은 단순한 중개회사에서 가치 투자의 성지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바로 이 역사적인 회사의 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워드 브라운은 트위디 브라운의 파트너였습니다. 어린 크리스토퍼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투자 서적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야구 카드를 모을 때 그는 기업의 연차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평범한 어린 시절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그를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만든 시작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크리스토퍼는 자연스럽게 트위디 브라운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사에 발을 들인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회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가치 투자의 철학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 시장이 외면한 보석을 발굴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2장 가치 투자의 본질을 깨닫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트위디 브라운에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월스트리트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소위 니프티 피프티라 불리는 열풍이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코카콜라, IBM, 제록스 같은 대형 우량주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식들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 60배가 되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위디 브라운의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와 그의 동료들은 화려한 성장주 대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기업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장부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회사들, 배당 수익률은 높지만 시장에서 외면받는 회사들. 이들의 책상 위에는 인기 없는 기업들의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 크리스토퍼는 처음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사는 주식을 사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지루한 회사들만 분석하는 걸까? 그의 선배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보게. 시장은 결국 진실을 말해줄 걸세.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겪었습니다. 니프티 피프티 종목들은 70%, 80%씩 곤두박질 쳤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 같던 주식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월스트리트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트위디 브라운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저평가 주식들은 시장 폭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습니다. 애초에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른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폭락한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좋은 기업들이 헐값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이 경험에서 평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군중을 따라가지 마라. 두려움이 지배할 때 기회가 온다.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그의 투자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3장 안전마진 생존의 기술.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 개념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창안한 것으로 가치 투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오해합니다. 안전마진은 단순히 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기술입니다. 크리스토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다리를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리는 최대 1만 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확히 1만 톤의 트럭을 이 다리 위로 보낼 건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5천 톤, 많아야 7천 톤까지만 허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마진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여유 공간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토퍼는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를 100달러로 계산했다면 100달러에 사지 않았습니다. 그는 60달러 혹은 50달러에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산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마진은 그가 틀렸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이었습니다. 트위디 브라운에서 크리스토퍼가 분석한 한 회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 그는 미국 중서부의 한 작은 제조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는 특별할 것 없는 산업용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했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가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는 부채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유한 현금만으로도 시가총액의 절반을 커버했습니다. 공장과 장비의 가치를 더하면 주식을 사는 것이 사실상 공짜로 사업체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치가 결국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대형 기업이 이 회사에 인수 제안을 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크리스토퍼가 매입한 가격의 3배였습니다. 시장이 무시했던 가치를 누군가는 정확히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투자의 마법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사장, 글로벌 사냥꾼이 되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투자 세계는 미국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해외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보를 얻기 어려웠고 언어 장벽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낯선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냥꾼이 한 숲에서만 사냥하나요? 사냥감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의 첫 번째 해외 탐험지는 유럽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주식시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우량 기업들이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의 관심을 끈 것은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네슬레, 로슈,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스위스 주식시장은 폐쇄적이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직접 스위스로 날아갔습니다. 취리히의 은행가들을 만났고 제네바의 기업 경영진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것은 책상 앞에 앉아 숫자만 분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트위디 브라운은 해외 주식 투자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 시장이 침체에 빠졌을 때도 그들은 해외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한 시장이 과열되면 다른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했습니다. 이것은 분산 투자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여러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제 환경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일본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일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버블은 터졌지만 일본 기업들이 모두 망한 건 아니다. 도요타는 여전히 차를 만들고 소니는 여전히 전자제품을 팔고 있다. 공포에 휩싸인 시장에서 진짜 가치를 가진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일본에서 매입한 주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5장 작은 책, 큰 지혜. 2006년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자신의 투자 철학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가치 투자의 작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200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얇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에 걸친 투자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투자의 원칙은 사실 간단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핵심 원칙들을 명쾌하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식을 사는 것은 사업체의 일부를 사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주식 시세표에 나오는 숫자의 움직임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는 조언했습니다. 대신 그 숫자 뒤에 있는 실제 사업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엇을 파는가? 경쟁자는 누구인가? 왜 고객들은 이 회사의 제품을 사는가? 두 번째 원칙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크리스토퍼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사람들의 감정과 유행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기 있는 주식은 올라가고 인기 없는 주식은 내려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짜 가치가 반영됩니다. 좋은 기업은 결국 높은 주가로 보상받고 나쁜 기업은 결국 낮은 주가로 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무리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정 주식에 열광할 때 그것은 팔아야 할 신호입니다. 모든 사람이 특정 주식을 두려워할 때 그것은 사야 할 신호입니다. 군중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초과 수익의 원천입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복잡한 금융 이론 대신 상식적인 조언을 담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투자의 바이블로 삼았습니다. 워런 버핏도 이 책을 추천했고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책의 성공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쓴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레이엄이 이미 70년 전에 다 말한 것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설명했을 뿐입니다. 6장 시장 광기 속에서 원칙을 지키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시험대는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익은커녕 매출도 없는 인터넷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기업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는 열광적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외쳤습니다.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식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익이나 현금 흐름 같은 지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지 뷰, 클릭수, 시장 점유율 같은 새로운 지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트위디 브라운은 이 광풍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와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이익을 내는 회사, 현금을 창출하는 회사,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회사. 그들은 닷컴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수익률은 시장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00%, 200% 상승하는 동안 트위디 브라운의 펀드는 20%, 30% 수준의 수익을 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처참한 성적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왜 다른 펀드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당신들은 뒤처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자금을 인출해 닷컴 펀드로 옮겼습니다. 언론도 비판적이었습니다. 가치 투자는 죽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방식은 지난 50년간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뒤처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접겠습니다.
하지만 군중을 따라가며 우리의 영혼을 파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정점에서 8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버블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펀드 매니저들은 졸지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트위디 브라운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저평가된 우량주들은 폭락장에서도 견고했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펀드는 시장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버블 때 떠났던 고객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이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잘못되어 보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옳을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7장 인내의 보상.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투자 스타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인내입니다. 그는 빠른 수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랜 시간 보유했습니다. 트위디 브라운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5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주식은 10년 이상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기준으로 보면 영겁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분기 실적에 쫓기며 사고팝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주 인용한 비유가 있습니다. 투자는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매일 씨앗을 파헤쳐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면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 인내의 철학은 그의 실제 투자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1990년대 초 그는 미국의 한 보험 회사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 회사는 수십 년간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었지만 시장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성장주도 아니었고 기술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루한 보험 회사였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의 장부가치 대비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매년 남는 이익으로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가치 창출이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남은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주식을 사고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루한 주식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계속 보유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내재 가치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었을 때 주가는 처음 매입 가격의 5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1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음 달, 다음 분기의 수익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시간이 만들어줍니다.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없는 투자자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8장 겸손의 미덕.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월스트리트에서 보기 드문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금융계는 자기 자랑과 과시로 가득 찬 곳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의 성과를 떠벌리고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상식적인 원칙을 오랫동안 지켜왔을 뿐입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제가 멍청한 짓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함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자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기술주 열풍이 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왜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기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떤 기술이 살아남고 어떤 기술이 사라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 겸손함 덕분에 그는 수많은 함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파생 상품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레버리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종 금융 상품을 멀리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금융기관들이 무너졌지만 트위디 브라운은 건재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위험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의 겸손함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존중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워런 버핏, 세스 클라먼, 마틴 휘트먼 같은 다른 가치 투자자들을 자주 언급하며 칭찬했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시장은 당신보다 더 오래 비합리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당신 편이 되지는 않습니다. 겸손하십시오.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틀렸을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안전 마진을 확보하십시오. 9장 유산을 남기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젊은 투자자들을 멘토링했습니다. 트위디 브라운은 매년 투자자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이 서한은 단순한 성과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투자 철학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개별 투자 사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치 투자의 원칙에 대한 재확인. 이 서한들은 투자 교육 자료로서 널리 읽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콜롬비아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치 투자 과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시작한 것으로 워런 버핏을 포함한 수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크리스토퍼는 이 전통을 이어가며 새로운 세대의 가치 투자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독립적 사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합의를 따르지 마십시오. 자신만의 분석을 하십시오. 대중이 뭐라고 하든 숫자가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진실은 재무제표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분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10년, 20년 후를 생각하십시오. 이 회사가 2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더 강해져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200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위디 브라운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그가 확립한 투자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친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치 투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서 적정 가격보다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군중과 다르게 행동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조용하게,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며 그리고 그것이 그를 진정한 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클로징. 우리는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삶과 투자 철학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도 않았고 논쟁적인 발언으로 주목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원칙을 가지십시오. 둘째, 그 원칙을 지키십시오. 셋째,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십시오. 넷째, 겸손하십시오. 시장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빠른 부자가 되는 길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삶은 보여줍니다. 진정한 부는 인내와 원칙,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천재일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상식을 따르고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면 됩니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그랬듯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